Q&A인데 미리 보내주신 질문들이 있어요. 그 전에 많이 답변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예상 성적을 통해서 컨디셔널 오퍼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은 언제 어떻게 치러지나요? 를 유미님이 마이크를 드신 김에 터럼 1 마지막 시험, 파이널 시험이 결정을 짓고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최종 성적에는 5%밖에 들어가지 않는 시험이지만 predicted grade가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유카스 서포트에 대해서는 사실 이전에 얘기하셔가지고 이거는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런던 생활은 어떤가요?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서 사실 학교를 런던 외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학사 지원을 할 때. 그리고 사실 생각보다 작거든요. 런던 센터에 있다 보면은 가는 데가 똑같고 하다 보니까 사실 도보로도 많이 움직일 수 있고 정말 갤러리, 박물관 다 무료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도 많고 사실 되게 재밌어요. 센터기 때문에 사실 안전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처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새벽 1시 반까지 도서관에 있다가 뭐 걸어오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막 위험하다고 하는데 조심만 한다면은 별 문제 없이 1년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대 파운데이션 가시는 분이 유기농 인터뷰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윤리적인 문제는 정답이 없어서 좀 걱정이 된다. 일단 인터뷰라고 말씀드리면 먼저 세 가지를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세 가지가 먼저 인성, 그리고 이제 뭐 과학 베이스가 잘 되어 있냐, 그리고 이제 의료 계열 쪽이다 보니까 이제 윤리적, 이제 환자와 약사 관계에 있을 때 그 관련된 이제 인터뷰를 총 세 가지를 보시면 된다고 보는데, 일단 그 인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알아서 잘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그 과학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배운 내용에서 배워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냥 그냥 배운 내용에서 거의 이제 나온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텀 1 때 공부를 열심히 해두시면 이제 인터뷰 준비는 사실 그냥 그 베이스 안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환자와 약사 사이에 그 이제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모든 게 다 초점이 이제 환자를 둔다라고 생각을 두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냥 질문 자체가 만약에 지금 뭐 약국에는 이제 근무 약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교대를 하는데 그 다음 근무 약사가 지금 술에 취했어.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이제 너의 행동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데 사실 답은 없지만 그냥 이제 환자를 위해서 나는 이제 뭐 약국 매니저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뭐 내가 더 연장 근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다 이제 환자 초점을 두면서 얘기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또 질문 주신 게 이제 유카스도 다른 대학교 지원할 때 IELTS 점수 필요하냐고 얘기하셨는데 무조건 그냥 IELTS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는 다른 학교를 지원하실 때 그 파운데이션의 영어 과목 점수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을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무조건 IELTS는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재학생 네네. 네. 일단 유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네. 유급률이요? 약대 유급률이요? 네. 약대 유급률? 사실 잘 모르겠는 게 왜냐면 조용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도 정확히 알질 못해요. 근데 일단은 그냥 뭐 주변에서 한두 명은 사라진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래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세요. 네네네. 스튜던트룸에 보면 항상 파머시 전공인데 내가 5문제 중에 하나 통과를 못해서 2급을 하려고 했는데 파머시 전공이 6급이 안 되고 파머콜로지로 강등이다 라는 그 진짜인지도 궁금하고. 저도 사실 이제 거의 이렇게 유급을 되면 조용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 후기를 잘 모르는데, 근데 만약에 3학년을 마치고 만약에 페일이 됐다라고 하면은 학교 측에서 그냥 뭐 이제 파마시로 졸업을 하는 게 아니라 파마컬러지나 뭐 이런 쪽으로 그냥 졸업을 할래라고 선택권을 준다고는 들었어요. 왜냐면 영국 학사가 이제 3년이다 보니까 이제 3년 과정은 마쳤으니 그냥 졸업장은 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서 이제 그런 권유를 듣는다고는 들었는데, 근데 일단 만약에 뭐 1, 2학년 때 페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마지막으로
네네네. 질문이 너무 많으니까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잠시만요. 천천히 생각해 주셔도 돼요. 네네. 네네네. 리테이크 하는 학생들 과목 이렇게 패스를 못 해가지고 리테이크 하거나 리시트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나요? 이제 리시트는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다시 보는 거고. 이제 예를 들면 원래 그냥 기존 코스에서 시험을 치고서는 이제 40%를 이제 못 넘으면은 다 리시트를 이제 8월 말쯤에 리시트를 봐요. 그래서 근데 일단 리시트에서 통과가 돼야지 이제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리시트에서 통과가 안 되면은 아마 그 다음은 저 잘 모르겠네요. 네네. 근데 가끔 저희가 학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리시트까지 봤는데도 패스를 못했으면은 1년을 기다려가지고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리엘 네네네네네. 그걸로 이제 졸업하고 플레이스먼트 들어간다 들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약대는 여름방학 때 한국 들어오지 말고 거기서 무조건 인턴 잡아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다 영향을 미친다고. 일단은 약대 같은 경우는 사실 학과 공부로도 많이 바쁜데, 일단 이제 4년 코스를 마친 친구들은 일단 1년 프리레지를 잡을 솔직히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성적을 안 본다지만 사실 성적을 좀 어느 정도 받아두는 게 좋고, 그다음 그 외에 좀 액티비티 같은 걸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뭐 이제 잡을 구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리엘 같은 경우는 이제 4학년 들어가기 직전에 보는 시험인데, 그래서 그 점수로 이제 뭐 1지망부터 쭉 원하는 이제 그 프리레지 뭐 약국이나 병원이나 뭐 이렇게 쭈루룩 이제 하면은 거기서 그 점수에 따라서 이제 뭐 인터뷰를 보고 말고를 정하는 그런 시험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리엘 같은 시험도 결국 1, 2, 3학년 때 다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이제 학교 자체적으로도 그걸 준비하는데 좀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전 이제 이번에 3학년 올라가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다 이제 준비를 해야 돼서. 근데 3학년 여름방학은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이제 3학년 끝나고 이제 4학년 이제 오리엘 준비하기 전에는 그냥 한국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4학년 끝나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프리레지 구하기 전에는 이제 뭐 비자 문제라던가 뭐 이런 그냥 이사를 해야 된다거나 뭐 왜냐면 프리레지 장소로 이제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국을 안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네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그 인문계 네.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그 파운데이션에서도 그 영어 수업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점수를 준비해서 이제 합격하셔서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 수업을 듣는 거에 지장이 있나요? 거기서도 배우긴 하나요? 일단 배우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영어 실력 자체가 는다기보다는 아카데믹하게 글을 쓰는 법, 그리고 말하는 법, 그리고 읽는 법,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영어 실력이 엄청 늘었다, 그건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리 공부 많이 하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적대별로 반을 나눠놨었어서 그 반 안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문제가 없었거든요. 같은 성적대끼리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소매치기 많아요? 저는 한 번도 안 당했는데 제 친구 뭐 튜브에서 핸드폰 소매치기 당한 친구도 있고. 저도 한 소매치기를 직접적으로 당한 적 없는데 당해볼 뻔한 적이 2번 있거든요. 제 친구들도 진짜 많이 당했고요. 근데 뭐 파리나 이탈리아에 뭐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데 그래도 진짜 많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손을 소주머니에 넣어요. 그냥. 그래서 쓱 가져가려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제가 카페에다가 핸드폰 올려놓으면 그 위에다가 신문지 올려놓고 그 밑으로 쓱 빼간다거나, 제 친구는 걸어가면서 휴대폰 하고 있었는데 전기자전거 타고 와서 쓱 가져가고. 그래서 되도록 핸드폰은 길 가면서도 하지 마시고, 카페 식탁에도 올려놓지 마시고, 주머니에도 넣지 마시고, 바지 주머니 깊은 데다 넣어두시고 그 바지 뒷주머니에 넣지 마시고 앞주머니에 넣으세요. 네. 보통 이제 소매치기를 해가는 게 핸드폰. 네, 핸드폰만 해가고요. 요새는 사실 현금 많이 안 들고 다니니까. 기숙사에서 뭐 부담당하고 이런 얘기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뭐 그런 것도 없어서 기숙사 문도 안 잠그고 다녔고요. 네. 일단 기숙사 같은 경우는 일단 건물 자체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한번 이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기숙사 내에선 사실 소매치기가 없어요. 근데 만약 플랫에 이제 주방을 공동해서 쓴다 하면은 근데 그 주방 냉장고에서 이제 좀 털리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그 안에 플랫메이트들이랑 조율을 하시면 되고 근데 집을 따로 구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제 뭐 기숙사 말고 이제 그냥 집 하우스를 이제 거기서 방 하나를 빌려서 산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경우는 종종 소매치기가 있다고 들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집주인이랑 얘기를 해서 그런 뭐 설치를 해달라거나 그런 걸 요구를 하면은 설치해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근데 만약에 사는 곳에서 소매치기가 걱정이다라고 하면은 기숙사에 뭐 사설 기숙사, 학교 기숙사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안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저희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서부터 제 방까지 키를 4번, 5번 찍어야지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숙사에 있으면 되게 안전해가지고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기숙사가 여학생들끼리만 쓰는 기숙사였어요? 저는 섞여도 상관없다고 체크를 하고 기숙사를 배정 받았는데 여학생만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보면은 뭐 남학생 5, 여학생 1 이런 기숙사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바꿔주시거든요. 처음 딱 입주를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반반인 기숙사도 있었고 근데 대부분 한 성별을 그러니까 저희 기숙사는 한 성별을 묶어놓으려고 했던 것 같고 다른 기숙사는 되게 고르게 분포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그게 좀 문화적으로 진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기숙사에 갔는데 기숙사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을 때 근데 먼저 그냥 제가 이제 좀 오래 살아본 팁으로는 일단은 이제 하루라도 거기서 살면 결국 계약이 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계약을 취소를 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을 하는데도 또 다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한번 쭉 보고 아 여기는 살 게 못 된다라고 하면 그냥 먼저 리셉션에 가서 방을 바꿔달라고 그때 얘기하시는 게 제일 순차적으로는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적도 있으셨어요? 저는 그렇진 않았는데 뭐 이제 상향 주변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방마다 이제 파는 가격이 조금 달라요. 이제 학기의 시작에 가까우면 이제 가격이 다 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도 사실 이제 중간에 내가 살고 있는데 방을 바꿔달라 하면은 그러면 차지를 더 똑같은 방 옵션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너 돈 더 내야 돼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딱 갔을 때 아 여기서 살 게 못 된다 하면은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제 친구 중에서도 첫날 이제 가서 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리셉션에 항의를 했더니 그 1층에 제일 큰 방, 그 액세시블 룸 해가지고 휠체어 접근 가능한 제일 큰 방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시면 요구를 먼저 하셔야지 뭐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숙사가 1층에 리셉션이 있나요? 네, 사설이랑 이제 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리셉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거기서 이제 택배도 받아주시고 거기서 뭐 택배 뭐 그래서 택배 소매치기도 좀 이제 하우스에 사는 경우에는 좀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기숙사에서는 리셉션이 다 관리를 해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런던은 아마 많이들 그런다라고 생각을 드는 게 왜냐면 이제 사설 기숙사나 학교 기숙사에 사는 거에 비해 이제 하우스를 구해서 지내는 게 훨씬 가격 대비 싸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들고 근데 사실 이거는 모든 지역이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사설 기숙사나 이런 데서 사는 거에 비해 집을 구해서 사는 게 싼데 근데 사실 저는 노리치나 노팅엄 자체도 그렇게 런던에 비해 물가가 비싼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같이 사는 것 그냥 어떤 게 더 자기한테 좋은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그때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이제 하우스를 구해서 산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제 학생들이 사는 집이다 하면은 다 빌 포함해서 이제 다 이제 되긴 하지만 근데 비리를 포함을 안 하는 곳도 있어서 그럼 내가 또 뭐 전기세, 물세 다 이런 거를 내야 돼가지고 그냥 근데 기숙사 같은 경우는 다 비리 포함이 된 채로 그 가격에 내는 거라서 그냥 뭐 나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꼼꼼히 챙길 수 있어라고 하면 그냥 하우스에 가셔도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거 생각하기 귀찮아 하면은 그냥 기숙사 들어가신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네. 저희 무엇보다 내년 이맘쯤에 묻는 얼굴로 봐야겠죠? 성적이 안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연락은 저희가 받지 않도록 좋은 성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